3월 31일 하루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서도 2,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다행히 우려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귀향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평산마을 책방도 개점 준비가 한창입니다.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창녕군수와 창녕군 경남도의원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실버스를 타고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경남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3월 31일 하루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급식과 돌봄 전담사 등인데요. 경남에서도 2,5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경남 지역 총파업 현장 어땠습니까? 네, 3월 31일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급식 노동자와 돌봄 전담사 등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고 지난해 11월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파업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에서는 약 2,5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구성원 가운데서는 20% 정도입니다. 이들은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4시 각각 두 차례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파업의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와 함께 이 지역 시도교육청과 임금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의 개선 문제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잠시 현장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별받고 있는 교육 공무직 내에 또 다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임금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며 그중에서도 일단 노사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하여 공감대부터 형성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된 요구입니다. 네, 이렇게 총파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우리 학교 현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파업으로 다행히 경남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교육당국도 대비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대로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우선 도내에서 빵이나 우유 등 대체급식이 운영된 학교는 없습니다. 경남에는 1,026개 학교에서 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5개 학교가 급식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로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학교 자체적으로 체험학습과 같은 학사 일정을 조정하면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대체급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돌봄교실도 평소와 같았는데요.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경우도 일부만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합반으로 운영되면서 공백은 없었습니다. 또 도내 공사립 11개 특수학교는 모두 정상 운영됐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서 우선 다행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시도교육청과 앞으로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정 기자와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내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귀향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산마을은 관광객의 방문과 집회 등으로 시끌벅적했는데요.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평산마을 책방도 개점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 평산과 설이 지산마을 중심에 있는 아담한 1층 주택. 이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평산마을 책방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률은 90% 정도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도 지난 27일 양산시에 접수됐습니다. 서류 검토와 준공 검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개점할 수 있는데 아직 시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속도상 4월이나
문 전 대통령 귀향 1주년이 되는 5월 초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귀향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사랑방처럼 직접 만들고 있는 책방. 인근 주민들은 책방 개점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론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뭐 시끄럽다 하는 각오는 해야지. 아마 책방에 오면은 여기 경비들이 막 쓸 것 같아. 여기 이제 동네로 못 들어가게, 많이 못 들어가게. 지난 1년간 집회로 힘들었던 만큼 마을 안에 위치한 책방으로 인해 다시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란 것입니다. 여전히 마을 인근이나 사적 경호구역 앞에는 하루 7, 8개 단체나 개인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자체가 문제지. 빨리 끝이 나빠야 사람들이 뭐 와도 오든지 자꾸 건드리지. 건드리는데 우리까지 같이 하려니까 또 걔만 우리가 더 보는 기라.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하고. 양산 평산마을에도 봄이 찾아온 가운데 책방 개점을 두고 마을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와 경남도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후보들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창녕읍 사전투표소. 오전 일찍부터 미리 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까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인물보다는 이제 좀 준비된 사람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공약이든지 뭐 그간 지내왔던 그런 경력을 봤을 때 그분들이 좀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지지 후보는 다를지 몰라도 당선이 될 군수와 도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해주길 바라는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김부영 전 군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러지는 만큼 이번만은 꼭 깨끗한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하자가 없고 임기를 시작하면은 마침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랍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12번째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살펴보면 창녕군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1.33%로 창녕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9.07%였습니다. 이번 창녕군 보궐선거 유권자는 5만 2천여 명. 사전투표는 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격리자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실버스를 타고 창원을 찾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박종훈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교육감과는 유가족들의 사례와 진실버스의 과정 등을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며 경남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최근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현재 해당 의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보다 특별법 제정에 좀 더 집중하고 진실버스를 더 알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과 인천, 광주 등을 거쳐 전국을 돌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 달 안에 5만 명을 채워야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갑니다. 경남도 내 소상공인 관계자 간담회가 31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을 비롯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 경남지회장, 경남이벤트산업협회장,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습니다. 창원시는 31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표 시장은 창원방위 원자력 산단의 조성 전략과 미래 청사진을 직접 발표하며 창원 국가산단 2.0 후보지 사업 시행자 선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2.0은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에 약 3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방위 원자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중대한 허위 신고 외에도 경미한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직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창녕 부곡온천축제가 31일을 시작으로 오는 2일까지 부곡온천 관광특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즐기고 먹고 보고 78도로 지지고를 슬로건으로 온정제를 비롯해 조격 체험과 온천수로 익힌 삶은 계란 빨리 먹기, 온천수 빨리 식히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부곡온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온을 자랑하며 부곡 하와이가 2017년 문을 닫았지만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웅동 1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경자청은 두 기관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이 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 계획과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시행자 자격을 잃으면서 2천억 원 안팎의 확정 투자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해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경자청의 취소 결정에 경남개발공사는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통영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간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통영시와 통영사랑 상품권 운영 대행사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을 동원한 허위 결제,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됩니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와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의령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제정과 예산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원 등 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군은 국비와 도비 등을 확보해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험료 가입은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3,861개 농가에 38억 3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